앞으로 회의 발언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292일째입니다. 제가 3년 전 어제 단식투쟁 14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날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재수감, 재구속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이다. 그리고 증거 없이 대통령을 인신감금시키는 일이다. 이래서 국회에서 14일간 단식을 했고 그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3년이 훨씬 넘게 이제 1300일 가까이 인신감금 당해 계신 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원로 정치인을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마는 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의지가 없습니다. 정말 비인륜적 정권이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석방, 탄핵 무효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투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입니다.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 곁으로 오셔서 이 난국, 망국의 시간들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의 원천 봉쇄에 이어서 10월 9일 집회 원천 봉쇄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원천 봉쇄부터 시작하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언론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광화문 원천 봉쇄가 옳았느냐 말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그 넓이를 넘긴 국립묘지 A, B, C급이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는 왜 추석 성묘조차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까? 우리 공화당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저는 제가 당사자지 않습니까? 매년 명절에는 꼭 아버님 산소를 찾아뵙고 영천 호국원에 뵙고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이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을 다시 그리면서 가족의 애를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완전히 봉쇄해버린 겁니다. 각도를 잘못 가고 있다. 사람들이 광화문 봉쇄가 옳리 그러니 뭐 중국 폐렴이 어떠니 저떠니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10월 9일 한글날까지 봉쇄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의 투쟁은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 공화당은 그들이 하책을 쓰면은 우리는 상책을 쓰겠다.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도 어느 시기에 또 전국적인 집회 신고를 3만에서 4만 명 할 겁니다. 어떻게 이 문재인 파쇼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서명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 차량투쟁, 1인 시투쟁, 자전거 투쟁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이제 국민들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옳았는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경제 방어를 잘했던 대통령.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르스 사태 때 이 질병본부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가치는 지키고, 그러면서도 국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국민들께 탄핵 무효와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그러한 투쟁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하는 날은 10월 10일 북한군 창군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날은 언제입니까? 10월 1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군날 행사는 다 없애버리고 북한 괴뢰 정권의 창군 기념일 열병식 행사를 생중계하는 이 나라가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가 웃고 있는 거예요.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자와 우의 개념까지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이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자신의 국군의 날 열병식은 아예 하지도 않고 상대 적국의 주적의 열병식을 생중계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대한민국의 안보의 흐트러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열병식에 미국을 겨냥한 ICBM, SLBM이 보란듯이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형 방사포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토착발갱이 세력들은 그 김정은의 한마디, 남녘 동포들에 대한 한마디를 가지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있다고, 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렇게 무서운 핵무기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타격수단을 갖고 있는 북한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가 항복하고 종전,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항복선언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항복선언을 하고 종전선언 하자는 거, 북한의 화력이 저렇게 핵이 무서우니까 그거 다 인정하고 항복선언 하자. 그것은 문재인 씨의 유엔 화상연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핵 폐기가 아닙니다. 핵을 그냥 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만만 통일되지 않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북한 핵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목요일 15일부터 18일까지 전 당 사무처, 최고위원, 지도당 위원장, 주요 당직자 30여 명이 연수를 합니다. 이 연수 기간에 목요일 전략회의도 있고 목요 기자회견이 있는데, 기자회견은 수요일로 당겨주시고
전략회의는 연수 당지에서 목요일날 오후에 확대 참석자 모두 확대 전략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 우리 공화당이 2기 출범 이후에 우리 공화당의 확장성과 성명성 문제 어떻게 할 건지가 시기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자. 첫째는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은 보궐선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곧 있을 22대 총선까지 전체의 그림을 놓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어떤 정책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당에서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어제, 그제 이틀간을 대책 업무를 이틀 했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일 4일간 연수를 통해서 전반적인 방향 설정, 또 지금 당력 구성의 박차를 통해서 조직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 당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또 문재인 파쇼 정권과의 투쟁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 결국은 코로나 전국은 끝납니다. 중국 배련파리도 끝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광화문 진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광화문 투쟁이 과거의 투쟁의 10배의 규모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바다 속으로 우리 공화당에 가는 하나의 길 중에 하나다. 이런 입장들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세미나 제목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미나 이후에 세미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당원들께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로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기자회견에는 문재인 파쇼 정권의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번 북한 군 열병식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직위원장 제 2차 다시 심사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토탈 몇 분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 100명 조금 안 됩니다. 우리 10월 말까지는 100여 분을 충분히 할 거로 보고, 오늘 발표되면은 1차 임명장 수요에 있어서 수요일 오후 2시에 2차 임명장 수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